안녕하세요. 이게 5강은 다세대와 연립 다가구주택에서 계약서약서 실무인데 페이지는 244쪽을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뭐 이제 중요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립주택에서 임대차. 여러분 다세대 주택하고 연립주택하고 어떤 차이일까요? 또 빌라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빌라라는 용어는 원래 건축법상 용어는 아니고 주택법상 용어는 아니고요. 다세대 주택하고 연립주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그 660제곱미터 미만의 그 부지에다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된 거로 해서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그 다세주택은 한 동 두 개짜리 있는 거는 그냥 다세주택이라고 봐도 무난해요. 그러나 서너 동이 있는 거는 연립주택이라고 보죠. 아파트처럼. 그렇게 구분해. 그러니까 다세주택보다는 연립주택이 더 이제 큰 거예요. 넓은 땅에. 그러니까 한 동 두 동이 있다면 다세주택이다. 뭐 거기에 뭐 용어가 어떻게 썼든, 그리고 한 서너 동이 있다. 연립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뭐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용어를 이제 빌라라 용어로 하면 다세주택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연립주택 소유자가 거주하면 직접 계약하기, 이렇게. 이런 건 당사자가 직접 와서 계약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는 다 공부했으니까, 그 계약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런 계약서 양식은 이제 김노희 교수의 부산모 들어가면요, 이 나옵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래도 우리가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이 잘못됐는가를 봐서, 잘못됐다면 등기등본을 건축물 대장 갖고 변경 신청하면 바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여기다가 영수자 누구 해서 여기다 사인을 한다든가 도장을 찍죠. 그래서 요걸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영수증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했냐, 영수증 발급하고 그 임대인이 계좌로 이체한 그 증명서도 하나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요거 이제 그 특약사항 내용이고, 이 특약사항에는 이제 기간의 연장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 주택하고 상가가 다르죠. 주택은 임대인은 임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그러니까 6개월 전이면 임대인에게는 임차인보다는 어차피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임대인을 보호하려는 규정보다는. 그래서 임대인에게 강한 규정을 뒀죠. 임차인은 7개월 남겨놓고 계약을 해지한 거는 그거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임차인은 반드시 6개월이 안 남은 상태에서 30일이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해야 돼요. 그렇지만 임대인은 그런 게 없죠. 30일만 남겨놓은 다음에 계약 해지하면 되고 30일이 안 됐다면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묵시적 갱신 됐다고 해도 언제든지 계약을 통지할 수 있고, 그러면 3개월 있다 계약 해지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다 6개월 전부터 30일 전까지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계약이 해제 같은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은 위약금 조항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꼭 있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독약이 되는 거예요. 비수가 나한테 오는 거죠. 내가 칼을 잘 갈았어. 상대방한테 써먹으려고. 근데 그 칼이 상대방이 나를 찌른다 그러면 그 칼 가른 게 내게 내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이게 위약금 조항은 무조건 있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계약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에 의해 관행의 불이행이 있을 때 상대방의 불이행자에 대해서 서면 후 계약을 체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 이 조항이 없고 이 조항만 있을 때는 계약을 위반한 사람한테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요, 그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그 계약을 해지한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은
방구 낀 사람한테 계약금까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해약금에 관한 규정은 본인 스스로 계약을 안 하겠다 할 때 해약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내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조항만 있으면 안 돼요. 특약사항에 이 조항을 명시해야 돼요. 왜냐면 이 조항 갖고 했을 때 나중에 보면 재판에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조항만 있다고 하지만 이 조항을 특약상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계약금을 내가 손해배상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금 내가 이제 부수익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수익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조항이 있다고 요거 안전하지 말고 이 뒤에 보면요. 위약금 조항이 이 내용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계약 이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기 전까지 임대인이 규칙사유로 위연립주택 사망 이후에 추가적인 권리 등이 발생했을 때는 맞춰시켰나 아니면 맞춰주면 된다. 또는 여기의 내용에다가 아까 같이 계약 위반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때 이 그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이 법정 해제잖아요. 이런 법정적인 해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 계약 내용 부동문자로 된 제6조에 의해서 계약금 상당의 금액 또는 계약금의 뭐 배액을 또는 뭐 여기다가 아주 그냥 계약금의 20% 해당되는 금액을 또 계약금의 2배 뭐 곱하기 계약금의 3배에 대한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을 넣게 되면 상대방이 계약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는 거지. 이 내용은 우리가 재판에서 제일 변호사가 좋아하는 건 이 조항이에요. 이건 이어령 비어령이야. 이어령 비어령. 저거 해가지고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좀 줄여주죠. 10% 해도 70% 이렇게 줄여주고 그래요. 그건 다 액면 그대로 판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하면 담 얼마라도 받아주니까 의뢰인한테 좋은 말 듣겠죠. 이 계약이라는 게 소송에서 제일 재미난 분야예요. 이번에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하고 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는 묵시적 추인이 있다도 동의로 반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럴 때는 우리가 다른 건 안 보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이 내용을 특약사항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종전 이제 임대차 계약이죠. 이걸 갖고 이제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양도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하면 되죠. 연립주택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 그리고 소재입도 해군하고 계약 내용은 하고 이 내용에도 이 부동문자에도 내용을 제가 일부러 다 바꾼 겁니다. 이거 다. 이런 아마 계약서는 없을 거예요. 이게. 존속기간은 뭐 이처분이 한다. 임대인이 동의. 양도인은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 후 양도인 책임하에 본계약에 관한 서면상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일 임대인이 동의가 없으면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반환하기로 한다. 이걸 바로 우리가 약정해자라고 하는 거죠. 가로 열고 아주 쉽게 약정하자라고 써놨죠. 다만 임대인이 동의가 있은 후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밑에 그 5조는 해약금에 관한 종, 요거는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죠. 이 특약상을 보면요. 특약상이 아주 독특해요.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본 계약은 뭐 계약 내용 확인하고 부동문자를 읽어봤다는 내용이고, 위 연립주택에서 양도인이 임차권을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 별첨한 계약 내용대로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이다. 양수인은 양도인이 퇴거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양도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 그대로 승계되지만 우리 주민등록법에서는요. 내가 입주한 다음에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하게 되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하고 14일 이내만 하게 되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할 때도 양도인이 퇴거하고 14일까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양도인이 대항력과 우선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위험한 발상이죠. 근데 법적인 근거를 해석을 해준 거예요. 양도인이 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양도인이 대항력과 확정 일정 우선이 그대로 승대지만 양수인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수인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양도인이 주민등록과 점유를 이전하지 않기로 한다. 만일 양수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양도인이 주민등록을 점유하거나 이전하게 되면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불된 보증금은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게. 전대차를 볼까요? 전대차는 조금 달라요. 이 전대차 계약이죠. 전대차는 이 임차권 양도양수는 임차권을 임대차 계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는 거죠. 전대차 계약은 임차권은 그대로 임차인이 지는 그대로 있고 그 임차인이 새로운 전대인이 되고 이 새로운 수요자가 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 관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부동문자는 좀 다르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도 넣어야 돼요. 위 연립주택에서 전대인은 임차권을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별점한 계획대로 전대차하는 계약이다. 전차인이 전대인이 퇴거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전대인이 대항력과 우선민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대인이 퇴거하기 전까지 주민등록과 점유를 이전을 받아야 한다. 또 요거는 당연히 그 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 민가를 보면 주민등록과 점유는 계속돼. 이게 간접점유는 전대인이 하고 직접점유는 점차인을 하면서 전대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전대인이 간접점유하면서 직접점유하지 않으면서도 대항력과 우선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종전에. 근데 이 사람이 전차인이 퇴거를 해버리면 나의 최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구를 이 전차인이 무지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퇴거할 수가 있죠? 퇴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넣은 거예요. 주민등록과 점유는 계속 유지돼야 전대인이 대항력과 우선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차인은 전대차 기한 동안 주민등록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 만일 주민등록 이전해서 전대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면 금전손이 발생하게 되면 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전차인이 보증금 낸 것 같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이런 얘기, 이 문구가. 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차인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보면 지금과 같이 이제 이렇게 그 임차권을 양도나 양수할 때는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그 이 대항요건은 그대로 승계되는데 법으로는 14일 이내에 임차권 양도도 14일, 그리고 전대차도 전대인이 퇴거 후 14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이 전대인이라든가 양도인이 퇴거하기 전에 들어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14일 동안에 선의의 재산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서 그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갖다 놓고 이게 계약 썼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는 다른 부분은 뭐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이 많으니까 이제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나, 그리고 그 임차할 주택 말고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를 이 부분은 필수죠. 근데 그 주택에 다른 임차인을 확인하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임대인과 집주인이 같은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등기부 확인하는 건 좀 전에 다 해봤으니까 계약서를 한번 쓰는 거 볼까요? 또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대체하라. 위반 건축물이 있다. 뭐 주택에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위반 건축물에서도 주택임대차법이 보호 적용되고 위반 부분이 경미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크다면 그로 인해서 이행강제임이 계속적으로 부과될 거고 그로 인해서 압류 공매가 진행될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은 특약과 확인설명 명기에서 임차인이 잔금 납부기까지 이 정상적 해결, 이런 것들은 임차인도 문제지만 공인중개사도 문제가 많아요. 계약 쓸 때 당사자가 이런 것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했을 때는 나중에 손해배상에서 이 배상 비율 과실상계에서 이 공인중개사 책임이 많이 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 내용을 다 기재를 했는데도 임차인이 들어갔다. 그럼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보증 손해봐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간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이 이길 수는 없죠. 공인중개사가 이기죠. 이행강제금이 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공매부분에서는 이행강제금은 일반 채권에 불과하므로 임차인과 동시에 안분배당한다. 이행강제금은 일반 채권에 불과해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순위로 확정일자였다면 선순위 일반 채권, 후순위 담보물건이니까 확정일자 우선면제니까 동순위로 안분배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 공과금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공과금이 있어요. 4대 보험, 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우선변제권 공과금인데 그거 이외에 이 법원의 이 과태료 또는 이제 그 검사의 과태료, 행정적인 과태료, 그리고 이행강제권 과태료잖아 이런 거 또는 교통벌칙금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채권에 해당되는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 채권으로서 이 그 평등 배당을 하게 된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려면 등기부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조건으로 매한다. 임대인은 다가주택에 2021년 7월 20일 설정된 신한은행 융자금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과 전세권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다가주택이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걸 없을 수가 없죠. 또 주택 등의 다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다. 그때도 이 등기되어 있는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위 주택에는 임차할 부분 201호를 제외하고 내가 201호를 얻는 거예요. 제외하고 현재 임차인 전세권 등기자를 포함해 5인이며 임차보증 확계는 2억 9천만 원. 임차 내용은 지하 1층에 1호에 1천만 원, 2호에 2천만 원, 1층에 101호에 7천만 원. 전세권자와 102호가 3천만 원. 2층에 201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기로 합니다. 이런 걸 특약사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런 걸 다 써놔야만이 공인중개사로서의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손에 들어가가지고 피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거죠. 공제협회에서 구상권 청구 안 당한다는 얘기예요. 또 등기부 선수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을 한다면 임차인은 등기를 압류를 언제까지 잔금지급까지 말소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을 특약서에 놓고 계약을 하면 안전한 계약이 된다는 거죠. 단 또 얘기지만 등기부에 나타나는 조세나 공과금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고 해라. 이런 것들은 계약할 때만 하지 말고 중도금, 잔금 치를 때도 하더라 이게. 물론 임대차 계약에서 중도금 치르는 경우 드물지만 임대차도 금액이 크면 중도금을 지급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다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이제 그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 갖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가주택 같은 데서는 조심해야 될 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다가주택에는 하나 더 뭐냐면 토지와 건물 등기부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확인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똑같은지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대장하고 등기부가 다를 때는 대장이 우선하는 거죠. 권리에 관한 사항.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 건물 등기부를 떼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같을 때에는 이렇게 계약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세니까 이 차이 내용이 없죠. 기간의 연장 내용도 있고 계약 해제, 위약금 조항이 있고. 본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이 부동문자에 대한 계약을 합의하고 중개업자의 부동문자의 계약을 정독하고 계약한 것이다. 위 주택은 계약 시 현실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도배와 장판을 새로 임대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조건은 나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계약서를 쓸 때 저걸 해야죠. 계약서 쓰거나 저거 해달라면 전혀 안 해주지. 전혀 안 해줘요. 또 위 주택의 2011년 7월 10일 설정된 신한은행 융자금 채권자 1억 2천만 원과 설정된 전세권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기로 한다. 위 주택에는 임차할 부분 201호를 제외한 내가 들어갈 201호를 제외한 현재 전세권 등기자를 포함해서 5인이며 임차보증금 합계는 2억 9천만 원이다. 그 임대 가로 열고 임대차 내용은 지하 1층에 1억 5천만 원,
2호 2천만 원, 1층에 101호 7천만 원, 102호 3천만 원, 2층에 202호 4천만 원의 선순위재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기로 한다. 만약 이 내용과 다를 때는 임차인은 위 계약 내용 제6조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6조가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이 위약금에 관한 계약 해전 손해배상 책임이죠. 6조. 위약금 전 손해배상 책임. 위약금은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에요. 임차인이 주는 계약 압류와 이런 것들은 잔금지급 맞수하기로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서 여기 또 이런 거 있죠. 7항을 보면 위 주택은 위반 건축물로 건축물 내장 가로 열고 건물 번호 몇 다시 몇 번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안구청 건축가 위반 건축물 담당자에게 확인받아 그 위반 내용을 임차인 보증금을 잔금하기 전까지 개선하기로 한다. 또는 그 위반 건축물이 경미한 관계로 위반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조건이다. 이런 내용을 넣어야 공인중개사의 책임 의무를 다하고 나중에 구상 청구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령 잘못됐더라도. 그리고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잔금지급까지 국세환납주무 지방소환수를 첨부하기로 하고 체납인 사실이 있는 경우 잔금지급을 해결해야 한다. 해결을 안 할 때는 잔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잔금지급 전까지 재산공과금 임대인이 책임하에 정산하여 납부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가 하고 대리인이면 대리인란을 넣어서 이렇게 자필 서명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도장을 찍더라도 꼭 자필 서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안 하면 과태료 물어요. 여기는 이름 있잖아요. 이름에다가 꼭 자필 서명을 해야 돼요. 도장만 찍으면 과태료 묻어요. 이게 벌써 거의 10년 전에 바뀐 거예요. 항상 도장만 찍을 게 아니라 인감도장 하냐, 인감도장 할아버지라도 그거 믿을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자필 서명이 제일 중요해요. 지인을 찍는 경우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럼요. 이건 이거는 뭐 자필 서명에 준하는 거죠. 도장보다는 이게 더 나아요. 이거 지분을 바꿀 수는 없죠. 바꿀까요? 도장보다는 원래는 이게 낫습니다. 이거랑 자필 서명이 나요. 근데 이거 찍으면 좀 이게 계약서가 좀 하니까 어떻게 자필 서명 받으시고 이게 우민이나 우민 찍으면 경매도 우민 갖고 할 수 있어요. 경매 입찰 보전해서. 이건 이 도장 찍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좀 계약서가 좀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죠. 월세 계약서 같은 경우는 뭐 이 월세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들어가면 되죠. 월세 40만 원 가로 열고 주거용으로 부가세 면세. 부가세 면세죠, 주택은. 매월 4일 날 지불하기로 한다. 이렇게 내고. 계약기간 같은 경우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에 또는 임차인은 한 달 전에 계약을 한다. 그리고 계약 해지 규정을 보면요.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차 기간에 임차인이 이기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이럴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계약이 해지 같은 경우는 이 계약이 해지하고 다른 게 계약이 해지는 일단 계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료가 됐고 나가지고 입주하고 대항권 다 갖췄는데 차임을 2기 이상 안 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계약을 해지하려면 최고를 하게 되는데 차임을 2기 이상 안 납부할 때는 최고가. 근데 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은 차임을 2기 이상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최고 없이 통지하는 거죠. 근데 주인님 주인님 이게 임대인이면서 벌써 놓았어요. 그러면 해지권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차임을 2달 연기했었는데 내가 전화로 해지 통지를 해야 되는데 전화도 해지 통지를 여기 있잖아요. 통지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최고 후 해지 통지를 해야 해지 효력이 생기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차임을 2기 이상 안다든가 또는 임차권을 양도양수할 때 임대인이 동의 없이 할 때는 임대인이 배신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최고 없이 계약할 때는 그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고 있을 동안. 근데 입금해버렸어.
그럼 과거에 너 연체한 사실이 있으니까 해지권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돼요, 할 때는. 근데 2달치인데 한 달에 100만 원씩이요. 근데 10만 원만 떼렁 넣었어. 그럼 해지권이 없는 거예요. 200만 원이 돼야 돼요. 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묵시적갱신 내면 묵시적갱 인정 안 돼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사람은 묵시적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임을 2기 이상 연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묵시적갱신 인정이 돼요. 근데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 연체하고 있다 그러면 묵시적갱신 아예 박탈당한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이게 특약사항이 부족하면 이렇게 임대차 약정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때 뭐 약정서 했을 때는 이렇게 위주택에는 임차할 부분은 이렇게 되고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특약성의 내용에 넣으면 되고, 특히 우리가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양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가구주택 임대차 약정서라든가 아파트 임대차 이 약정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계약서 쓸 때는 약정서가 많이 첨가가 되죠. 그래서 이 약정서 쓸 때는 지금과 같은 폼 갖고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에 대한 뭐 계약서하고 이제 양도 양수 계약서 또는 전대체 계약서, 그리고 다가구주택 같은 데 계약서 쓰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이제 가볍게 이게 알아봤고, 이런 쓸 때에는 항상 이렇게 특약사항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별지 1 또는 별지해서 다가구주택 임대차 약정서를 작성해서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제목으로서 신흥동 1203번지 다가구주택 계약에 관한 합의사항. 그래서 상기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계약 내에 합의한다. 다음은 본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에 합의하고 중개업자 입하에 부정문자로 된 계약 내용에까지 정독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중요한 사망을 보면 위주택 2011년 1월 10일 건물과 대지의 공동담보 설득 하나은행의 융자금 채권 최고액 1억 8천만 원, 채권 원금은 1억 5천을 120%에서 1억 8천을 했다는 거죠.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상환하고 건물과 대지에서 1억 2천, 즉 채권 원금 1억 원으로 감액 등기하기로 한다. 이 감액 등기는 잔금 지불까지 해야 한다. 또는 잔금을 받아가지고 동시행으로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죠. 이 위주택에는 임차할 부분의 2층을 전체를 제외하고는 현재 임차인 3명이고 임차 보증금은 합계는 1억 천이다. 지층에 보증금 4천만 원, 1층에 101호에 보증금 4천만 원, 102호에 보증금 3천만 원이 선수리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기로 한다. 만약 이 내용과 다를 때는 임차인은 위 계약 내용 6조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위약금 조항을 들어가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달 월 차임 월세는 40만 원 매월 4일 임대인이 이 계좌로 입금하기로 후불로 입금하기로 한다. 또 계약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 인도받기 전까지 임대인이 기회채 사유로 추가적인 권리가 왔을 때에는 잔금 지불까지 말소해야 한다. 말소되지 않을 때도 계약 내용 제6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나오죠.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잔금 지불까지 국세 안납주물, 지방세 안납주물 첨부하기로 하고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잔금 지불까지는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 얘기는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해결하지 않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 계약은 위 임대인 대리인 이수미와 계약하는 것으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령 인감증명서와 이 위임령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발급한 거로야만이 인정해주고 본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거로 계약서를 작성해요. 다른 사람이 이 대리인으로 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소송이 되면 그 효력이 굉장히 반감이 되거든. 그렇다고 그 위임장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재판에서 승소하기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하고 계약에서 잔금까지 임대인이 계좌로 계좌이체. 이 계약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지급은 반드시 임대인이 계좌로 지급하는 거로 하고 그
위임장에 이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런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금일 상각까지 임대인이 계좌로 계좌이체 하기로 하고 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위임받은 사실을 하고 위임받은 내항에는 대리인 통장에 넣어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해가지고 나는 대리인은 안 되고 이 임대인 통장에 직접 넣겠다 했을 때는 그 계약이 우선하는 거죠. 왜냐면 두 가지 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누구에게 더 유리한가를 보는 거죠. 그 계약은 임대인에게 더 유리한 거잖아요. 임대인 통장에 넣어주는 게 좋겠어요? 위임장을 아무리 받았다고 대리인 통장에 넣어주는 게 좋겠어요? 임대인 통장에 넣어주게 되면 아무 법적이 없어요. 그게 위임장에 그렇게 안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안전하게 우리가 계약을 하고 서명 날인, 중개업자 서명 날인 하면 되는 거죠. 한 서명 날인은 반드시 자필 이름을 쓰는 게 좋아요. 이 막도장을 찍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자, 요거는 이제 요 강의 시간은 요거로 마치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